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집합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은 시행, 그러니까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시행은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이나 관찰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 근데 이런 거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 동전을 한번 던지는 시행. 오케이? 내가 핸드폰을 켜는 시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행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독립시행이라는 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시행까지 우리가 갔을 때 이 시행이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사실 거기서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란 말이 그냥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거, 동전을 한번 던지는 거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은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전 사건, 이렇게 전체 집합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거 이해됐어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거. 오케이? 그 다음 사건은 전 사건의 부분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공사건. 이거는 공집합.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런 용어들만 좀 잘 정리를 해놓자 라는 거고요. 이제 합사건, 곱사건 이런 게 나와요. 오케이? 이제 합사건은 뭐냐면 A 합집합 B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 곱사건은 교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게 곱사건이래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 그럼 주사위 한 개에서 나오는 경우가 A고 주사위 다른 한 개에서 나오는 경우가 이게 두 개죠. 근데 여기 좀 앞에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네. 서로 다른. 이해됐어요? 그러면 주사위 A에서 나오는 거, 주사위 B에서 나오는 거 1, 2, 3, 4, 5, 6, 1, 2, 3, 4, 5, 6이 모두 다른 겁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이죠. 경우의 수가 36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게 곱사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즉 뭐예요?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제가 왜 곱사건에서 교집합을 얘기하지 않냐면 헷갈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헷갈려서 그 다음에 제가 뒤에서 천천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여사건. 이건 여집합이에요. 이건 뭐죠?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는 거였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용어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학적 확률부터 얘기를 할게요. 수학적 확률은 PA라고 했을 때 이거를 NS분의 NA라고 한다. 근데 얘의 성질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수학적 확률. 오케이? 전체 일어날 사건 중에 일부. 이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동전 한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로 아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번 던졌을 때 한 4번이 앞면이 나왔어. 동전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100번 던졌더니 한 48번 정도가 앞면이 나왔어. 그리고 1000번 던졌더니 한 489번이 앞면이 나왔어. 그리고 1000번 던졌더니 이번에는 거의 4998번이 나왔어. 앞면이.
오케이? 그리고 10만 번 던졌더니 49,999번이 나왔어. 그럼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n번 던졌을 때 2분의 n번이 앞면이 나오더라. 따라서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교과서에 써 있는 게 되게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통계적 확률은 강화학습이라는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강화학습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잘하면 보상을 주고 공부를 못하면 이제 벌점을 줘서 이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스스로 잘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어떤 결과에 수렴한다. 그럼 그 결과에 수렴할 확률이 얼마나 되지? 사실 이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사람이 시험을 10만 번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10번을 시험을 봤을 때 90점을 넘은 게 한 4번 정도 됐어. 근데 100번을 봤을 때 90점을 넘은 게 한 60번이 됐어. 그 다음에 1000번을 시험을 봤을 때 내가 90점을 넘은 게 한 599번 됐어. 이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 내가 n번 했을 때 한 몇 번 정도는 우리가 90점을 넘을 확률일 것 같아. 90점을 넘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한다고 하죠. 오케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expect 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웠을 때 그거를 기대하는 값이라고 해서 그걸 평균이라고 배워요.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제가 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난해하면 일단 버리세요. 오케이? 통계적 확률은 뒤에서 어차피 나오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기하학적 확률은 이겁니다. 뭐야? 자, 여기 이 안의 면적이 3이고요. 이 전체 면적이 5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색칠된 부분, 빨간색 색칠된 부분에 내가 물풍선을 던졌을 때 맞출 확률은 어떻게 돼요? 5분의 3이죠. 이게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면적, 전체 면적분의 일부 면적.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수학적 확률이 기하학적 확률까지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집합의 아이디어라는 게 어떤 거냐면 NA 교집합 B, 세 번째 NA 교집합 B, 이거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이거를 NS라고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NA 합집합 B, 이거를 NS로 나눠주면 PA 합집합 B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NA 여집합 NS로 나타내면 PA 여집합처럼 이렇게 P의 여사건의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이겁니다. 전체 일어나는 확률은 1이죠. 거기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그 일부 사건을 빼면 일부 집합을 빼면 여집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이거부터 써볼게.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이거다. 이거.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다가
양변에 ns만 나눠준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니 이거는 이거였잖아 사실은. 그럼 이런 표기는 없어? 없어. 이런 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P 확률에서 이런 표기는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게 왜 이겁니까? 왜 이겁니까? 라고 모르면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 지금 외웁시다. 오케이?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서 확률을 덧셈 정리한 다음에 뭐 좀 나머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로 갈게요. 감사합니다.